박수 좀 크게 쳐주십시오. 예, 오늘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 30분서부터 6시 10분까지 3시간 40분 동안 깊이 있는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냈습니다. 전체적인 결정의 특징은 첫째,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실 공천과 단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둘째,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질서 있는 세대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셋째,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서 도덕성을 갖춘 후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공고는 1월 22일서부터 월요일입니다. 1월 28일, 일요일 7일간 공고할 겁니다. 접수는 1월 29일서부터 2월 3일입니다. 토요일까지 6일간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접수 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이거 꼭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즉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집행유예 포함입니다. 재판 기간 동안에 지급된 세비 전액입니다. 그 홍보 포인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서 7대 공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치개혁, 첫째, 정치개혁 공천 실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 신청 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해야 됩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해서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에 지급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제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더 젊어진 청년 공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청년 대상 심사료 및 경선 비용 감면 실시하겠습니다. 20대 청년 후보자 전액 무료, 30대 청년 후보자 35세서부터 50% 할인, 그 다음에 가산점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청년은 최대 20% 비율로 가장 높였습니다. 청년 기준은 만 34세 이하, 34세 초과 44세 이하로 구분해가지고 34세 이하 지원자에 대하여 최대 가산점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공천을 위한 심사평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개량화된 심사 배점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유형을 둘로 나눴습니다.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그 다음에 유형 2로는 신규 참여하는 비당협위원장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론조사는 같이 40%, 40점, 40% 하고 도덕성 각각 15%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은 당 기여도와 당무감사
요거를 당 기여도 15%, 당무 감사 20%. 그러나 유형 2인 비당협위원장에 관해서는 당 및 사회 기여도 35%. 평가할 기준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공관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서 10% 해가지고 토탈 100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량평가, 즉 경쟁력, 도덕성, 당무감사 기준 비중을 강화해가지고 경쟁력과 도덕성 중심 후보를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의 경우 주어진 배점에서 감점 점수가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점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총점에서 감점 추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사에 대한 끼워 맞추기 시 공천 심사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기준에 의한 세대 교체를 구현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위해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현역 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그 세밀하게 교체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교체 지수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무 감사 결과를 30%, 공관위에서 주관하는 컷오프 조사 결과 40%, 기여도 20%, 그 다음에 면접 10% 이래 100%입니다. 그래서 곤욕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경쟁력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이래가지고 4개 곤욕으로 나눠가지고 운영하는데 곤욕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곤욕별 하위 10% 초과 30%. 이거 경선으로 들어갈 거고 경선 득표율에서 조정 지수를 적용하는데 마이너스 20%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 조정 지수도 했습니다. 이거는 15% 마이너스 15%. 그래서 이 현역이면서 3선 이상 되는 경우에는 중복 일괄 합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0%,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35%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심사를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부적격 기준에 대한민국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사대학을 신설했습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그 다음에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더불어민주당하고는 많이 차이 날 수 있는데요.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3회 이상 시 공천 배제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공천 이상 시 공천 배제됩니다. 여러분은 윤창호법 아시죠? 윤창호법 2018년 12월 18일 시행 이후에는 1회 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당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부적법 기준 이외의 범죄 경력은 도덕성 평가 시 감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민심을 받드는 본선 경쟁력 강화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권역별 당원 일반 국민 경선 비율을 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수도권, 강남 상구를 제외한 수도권, 충청, 호남, 제주 지역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 영남, 강원, 강남 상구 지역 당원 50%, 일반 국민 50%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선 가산점 제도, 경선 감산점 제도를 통해서 새로 진입하는 분들의 정치권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정치 소수자 가산점 적용이 있습니다.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관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보도자료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경선 득표율이 최소 2%에서 최대 20% 비율로 가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행위자 감사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경력자, 탈당 경력자,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 등에 대해서 감산점을 운영합니다. 경선 득표율에서 감산점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량으로 감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및 광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낙선한 경우에는 경선 득표율의 30%를 감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4월 10일 재보궐선거 책임정치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당 기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구는 무공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단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직하여 발생한 재보궐선거구는 재다. 거기는 공천할 수 있다. 여기 오늘 전체 의결 내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표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곧바로 보도 자료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곤욕별의 교체 지수와 관련해서 곤욕별을 1, 2, 3, 4곤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우리 당이 어떤 불리한데 유리한데 이렇게 네 군데로 이렇게 그룹별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1곤욕으로는 우리 현역 의원이 13분이 있는데 서울, 인천, 경기, 전북, 강남 3구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2곤욕은 대전, 충북, 충남, 3곤욕은 서울, 송파구, 강원, 부산, 울산, 경남, 4곤욕, 서울, 강남구, 서초구, 대구, 경북 뭐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때요? 뭐 물어보실 거 있어요? 네. 복잡하니까요. 보도자료 보시고 차근차근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역별로 나눴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도 진리대인이 강제인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도 일괄 적용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게 크게 그렇게 그런 것을 세밀하게 다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큰 번역으로 나눴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컷오프 전체적인 비율 같은 것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컷오프요? 아까 얘기했는데 하위 10%에 관해서는 현역 교체는 하위 10%에 관해서는 우리 인원으로 보면은 7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하위 10% 초과 30% 이하는 18분인데 이거 20% 조정을 받고도 올라오실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교체는 되겠지만 그건 어떻게 될지 지금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몇 프로, 몇 명을 이렇게 인천에서 교체하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원칙적인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게 실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천을 배제하는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했을 때 과연 몇 분이 몇 %까지 교체가 될지는 저희들로서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트랙은 경선 트랙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전략지역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선 공천 지역, 단수 공천 지역 그것은 다음 회의에서
그 기준을 정하겠습니다만 이 기준이 그리고 경선 기준이 의미를 가지려면 우선 공천 지역이나 단수 공천 지역은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또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적격 부적격에서 다 걸러내고 경선을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은 사실상 그게 진정한 의미의 경선이라고 볼 수 없는데 저희들도 우선 공천이나 단수 공천의 권을 너무 넓힌다면 경선의 의미가 희석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다음 회의에서는 우선 공천 또 단수 공천의 기준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선을 원칙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저와 지금 또 공천관리위원으로 있는 이철규 위원님 둘은 그 기준과 구애받지 않고 그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경선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공천위원회 들어오시 장동혁 사무총장님, 이철규 의원은 경선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룰에 기초해가지고 우리 공정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들이 많이 공천 신청을 해주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훌륭한 분들을 저희들이 모실 수 있습니다. 탈당 경력자에 대한 이제 강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국민의힘에서만이지 않는 몇 년 전까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5년 전. 5년. 그리고 나중에 공고 올라가겠지만 그때 자세히 보시겠지만은 5년 전.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지역 자체는 다음에 정하신다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단수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2차 우리 회의가 다음 화요일 베이스로 갑니다.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경에 2시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기준만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수로 갈 건지 우선으로 갈 건지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면접까지 끝내야지. 공천을 받고 면접까지 끝내야지 거기에 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역위원 교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원칙은 목표를 정해놓고 이만큼 뭐 교체를 하겠다든지 이만큼 단수 공천을 하겠다, 우선 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적용해서 나오는 결과를 따를 것입니다. 이번에 중진의원분들은 20% 15%에서 35%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약간 중진의원분들이 페널티 이렇게 하신다고 이해하는 건지 10% 30%의 경우에는 페널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평가에서 하위 10%에서 30%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삼선 의원님 경우에 경선에서 15%를 감산하는 것은 인지도나 조직력에 있어서 그만큼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정치 진입하는 분들과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위 30% 안에 들지 않는다면 원천적으로 공천이 배제되거나 감산점을 적용받지 않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15%만 감산점을 적용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감사는 있어야지만 새로운 신인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컷오프 비율은 전열별로 찾아오시나요? 아니, 컷오프 비율은 다 10%입니다.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하위 10%입니다. 네, 하위 10%는 똑같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그래, 이 정도. 제가 사실 규칙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 현역 내각에서 바로 공천 출마를 준비하거나 대통령실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적용되는 규칙이 없나요? 그것은 다음번에 우선 공천이나 단수 공천 기준을 할 때 같이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 기여도나 사회 기여도 판단하겠다고 하셨는데 사회 기여도, 당 기여도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겠습니까? 당 기여도는 저희들이 정한 기준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그동안 의정 활동 내용이나 아니면 당협위원장들의
당 활동 내용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4단계로 구분해서 25%, 25%, 3대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당협위원장이 아니고 또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따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제출하는 당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봉사활동,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하는 자료를 보고 그것을 우리 공천관리위원님들이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경선 가산점 제도에서 정치 신임, 청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가산이 주어지는 걸로 예. 이해를 했는데 이런 삼성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중 페널티라고 받아주실 만한 것 같은데 이중 페널티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하루 30% 들지 않으면 15% 감산인데 지금 정치 신인이 3선 이상 의원님들의 인지도나 조직력에 비해서 15% 감산만 가지고 저는 쉽게 들어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5점이 아니라 본인이 득표한 거에서 15%를 감산할 경우에 정치 신인이 그와 3선 이상 국회의원들과 경쟁력을 갖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 적당한지 치열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논의를 거쳤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들여서 논의한 지점이 그 지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통분하고 전력분선은 대충 몇 프로 정도 예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뭐 몇 %다 몇 명이다 기준을 정하지 않고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과 원칙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결과대로 저희는 따르 적게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적게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로 그거는 면접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지금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선 트랙으로 주로 갈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맞춰도 될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 지역평가 예. 말씀하셨는데 그 10년 내에 1회 하면 이제 컷오프 된다고 돼 있는데 네. 10년 내에 1회 하면 뭐 따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유창호법 이후에는 한 번만 있어도 원천 폐지고요. 유창호법 시행 전부터 선거일로부터 10년 전까지 그게 한 4, 5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2회면 원천 폐지 그리고 10년에서 20년 전 선거일로부터 그 사이에 3회가 있으면 원천적으로 폐지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부분에 관해 좀 엄격하게 네. 아니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려면 그 한동훈에서 동일 지역구가 아닌 경우에 선거를 이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동일 지역구가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조직과 인지도 면에서 똑같이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 지역구 삼선인으로 판정했습니다. 경선당시에서 1권역, 2권역, 양권이랑 일반인 국민이 60%, 80% 이렇게 나눈 거는 따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30, 70이 아니라 20, 80으로 구분하시는 그 데이터를 따로 보고 판단하신 거거든요. 네. 그 부분 데이터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시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인들이 국민의 여론 의사를 반영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배려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안에서 말씀드리면 유권역은 저희가 열세이거나 힘든 지역이기도 하고 당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당원 비율을 당원 당규대로 5대5로 가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도 어렵고 또 본선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원 당규상 원칙은 50대 50이지만 1권역의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4권역으로 나눴을 때 1권역, 2권역에 해당하는 1권역의 경우에는 당원 비율을 몇 %로 할지 오늘 뭐 여러 안을 놓고 의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최종적으로는 20대 80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부적격, 공천 승부가 부적격 기준 관련해서 가대학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성소를 익혀봐야 뒷감에 그렇게 학교 폭력이 주로 도덕성에서 감점이 되는 거야? 아니면 공천을 원천적으로 와야 될것 같아요? 그게
배제 부적격입니다. 부적격이죠. 네, 배제로 정리했습니다. 아까 70%도 도덕성 이거는 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도덕성 기준은 전과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 벌금 뭐 1회면 몇 점 감점, 100만 원 이하 벌금은 1회에 몇 점 감점,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회에 몇 점 감점, 그다음에 뭐 실형은 몇 점 감점.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 공고에 게재되지 않는 범죄까지도 다 보는 것이고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다 범죄 경력을 도덕성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선거를 타고 연속으로 아닙니다. 동일선거구에서 연속이 아니라 3회 당선된 경우입니다. 그 청년이나 시민들 운동을 많이 열어놓으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뭐 이제 영입한 인재들은 어떤 카테고리에서 영입한 인재들에 대해서 별도의 가점이나 다른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뭐 우선공천할지 단수공천할지 경선을 할지는 그것은 다음번에 결정되는 같은 기준에서 평가할 것입니다. 좀 더, 예, 얘기해. 부산고등 여론조사 기준을 못하면 몇 번째 고려도 몇 번째 고려도 나와야 그건 방지 조항을 열성적 방지조항은 다 들어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동일 지역구 3선이 연속인 아니 연속 아니라 띄엄띄엄 예 그냥 삼선 모든 삼선의 경우에 다 포함합니다. 대략 지금까지 몇 분 정도 분당이 됐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공간이 부위원장은 추가적으로 의미 없으신 거죠? 예.